네, 오늘도 영민한 DJ 우리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매니저님 오늘 뭐 코스피는 약간 롤러코스터 시장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 등락폭이 큰데 네. 지금 또 약간 올랐다가 다시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글로벌 증시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흔들리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다행히 뭐 많은 분들이 기다리던 미국의 이 경기 부양책 논의는 재개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매니저님 우리가 이 국내 증시 이 부분이 어떻게 작용할지 알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지난주부터 삼성전자가 이제 67,000원까지 이제 고점을 좀 네. 만들고 SK 하이닉스도 10만 원을 잠깐 뚫었었잖아요. 그쵸. 그때 이제 워낙 외국계 창구에서 들어오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코스피 시장 쪽으로 많이 좀 쏠려 있었기 때문에 코스피 대형주들 이제 경기 순환 랠리를 이제 한번 했기 때문에 약간 이제 좀 숨고르기가 좀 나타날 수 있다. 반면에 이제 대형주들이 좀 쉴 때는 코스닥 시장이 이제 랠리를 좀 펼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코스피는 약보합권 정도 수준에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코스닥은 지수가 이제 0.8% 넘게 뭐 장중에는 1% 이상도 상승이 좀 들어왔었거든요. 그만큼 지난주까지는 코스피 지수가 워낙 코스닥보다 좀 많이 치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네. 시장별로도 약간 이제 키 맞추기를 좀 하고 있는 단계고 업종별로도 좀 키 맞추기가 진행이 좀 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시장 자체가 더 탄력적으로 좀 움직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모멘텀이 분명히 좀 필요했죠. 백신과 관련된 이제 이슈, 소위 말해서 백신 랠리는 어느 정도 일단락이 좀 되고 있고 기대감이 이제 상당히 시장이 좀 선반영이 된 상태죠. 그러면 다음 이제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미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인데 대선 이후에 경기 부양책과 관련된 논의가 이제 완전히 좀 중단돼 버렸었거든요. 근데 오늘 새벽에 이제 나온 이슈가 공화당과 이제 민주당의 이제 상원 원내대표들이 부양책과 관련된 협상 논의를 다시 재개하자는데 이제 네. 합의를 좀 봤기 때문에 앞으로 뭐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협상이 타결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협상을 다시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시장이 이제 약간의 좀 안정감을 좀 주고 있다. 이렇게 네.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전히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상황 자체가 워낙 좀 어렵다 보니까 그쵸. 제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렸죠. 백신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오히려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백신뿐만 아니라 치료제와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좀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 진단키트라든지 치료제라든지 K방역과 관련된 이 언택트 수혜주들을 주목을 좀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는 코스닥 시장의 급등과 함께 그런 언택트 수혜주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시세가 좀 분출이 되고 있다. 네. 어저께는 뭐 비트컴퓨터가 상한가까지 또 급등을 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해서 좀 수급이 좀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되고 있지만 맞아요. 미국 내에서는 이제 경제 봉쇄와 관련된 우려가 계속 좀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시장이 약간 이제 변동성 구간 업종별 이제 순환매가 좀 진행이 되면서 협상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 뉴스 플로우를 잘 좀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것도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또 사흘째 매니저님 말씀처럼 300명대를 기록하고 네. 있어요. 어제는 무려 363명이 신규 확진됐다고 맞습니다. 하니까 이제 매니저님 말씀처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조금 더 주의하자는 의견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우리 이제 영민 매니저님이 그동안 짚어주셨던 종목들 좀 본격적으로 리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어제 언급해주신 종목 구강약품부터 시작을 좀 해볼까요? 네, 부강약품 뭐 나름대로 견조한 흐름이에요. 역시나 네. 뭐 대장주가 훨씬 더 좀 강하기는 한데요. 어저께 이제 제가 대장주 말씀드렸던 이제 유나이티드 제약 사실 이제 이런 흐름 때문에 제가 대장주보다는 조금 위치가 좀 낮은 종목을 이제 말씀드린 건데 어저께 장 끝날 때까지 유나이티드 제약이 거의 뭐 상한가 근처까지 급등을 하고 끝났거든요. 오늘도 장 초반에 뭐 10% 넘는 급등세가 나오긴 했지만 단기 차익 매물들이 좀 나오면서 고점 대비해서 많이 조정을 좀 받아버렸잖아요. 이렇게 한번 시세가 이제 시작돼 버린 종목은 여러분들이 좀 뒤늦게 추격 매수를 하셨을 경우에는 이렇게 또 고점에서 본의 아니게 또 물릴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대안주로 이제 부강약품이라는 종목을 바닥권에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소개를 해드렸었죠. 네. 어저께 이제 23,700원에 말씀드렸고 지금 25,200원이니까 6, 7% 가까이 지금 수익이 벌써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워낙 지금 위치가 낮기 때문에 부강약품도 역시나 추가적인 시세, 이 레보비르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된 부분들이 다시 분명히 좀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어저께 제가 무료 방송에서 최근에 계속 강조를 해드렸던 제넥신이라는 종목, 시가총액이 3조 원이 넘는 아주 무거운 종목인데 어저께 장중에 25%가 넘게 급등했죠. 네. 바닥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어저께 상당히 기분 좋게 수익을 좀 챙기실 수 있을 거라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영민한 투자 시간에 12월 4일 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종근당이라는 기업이 오늘 지금 일제히 급등을 하고 있어요. 종근당 홀딩스, 종근당 바이오 상한가까지 직행을 했고요. 네. 종근당도 지금 20만 3,500원까지 급등하고 있거든요. 11월 4일 날 16만 7천 원에 말씀드렸으니까 이 종목도 25%가 넘는 어마어마한 지금 수익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종근당도 오늘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올루미언트라고 하는 이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를 사실 종근당에서 이제 생산 판매를 하고 있는데 네. 요게 렘데시비르와 이제 병용 투여가 미국 FDA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치료제와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종근당 바이오, 종근당 홀딩스는 상한가까지 급등했고 종근당은 지금 26% 넘게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치료제와 관련된 종목들이 부각을 받고 있는 이유 결국은 코로나19의 확산과 무관하지 않겠죠. 그런 제약바이오 네. 종목들이 네. 원체 바닥에 있었단 말이에요. 종근당도 11월 초에 여러분들 차트를 딱 열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바닥에 들어누워 있는 상태거든요. 제넥신도 마찬가지고 어제 소개해드렸던 부강약품도 여전히 마찬가지고요. 또 미국에서 이런 이제 긍정적인 소식들이 나온다는 건 엔지캠 생명과학도 여러분들이 다시 꼭 챙겨보셔야 되겠죠. 미국 FDA의 임상 2상에 진입해 있는 기업 중에 임상의 진척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 벌써 이제 임상 환자 70% 이제 모집을 완료를 했고 결과가 이제 곧 나오게 되면 임상 2상이 이제 끝날 때쯤에는 네. 엔지캠 생명과학도 분명히 긴급 사용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엔지캠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종근당이라든지 제넥신처럼 네. 여전히 지금 바닥권에 눌려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바닥권에서 선점을 해 두셨을 때 재료가 나올 때 이제 급등을 할 때 수익을 챙길 수 있겠죠. 네.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엔지캠 생명과학까지도 같이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 종목 리뷰 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리뷰해볼 종목 디바이스 ENG예요. 11월 16일 좀 최근에 언급을 해주셨었는데 그때 목표가 3만 원 제시하셨는데 또 돌파를 한 종목이에요. 네, 11월 16일 날 말씀드렸으니까요. 네. 뭐 영업일 기준으로 지금 딱 일주일 만에 네. 그냥 목표가를 터치를 하면서 19% 정도 수익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디바이스 ENG가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 오염 장비를 만드는 오염 제거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실제로 삼성전자가 이제 EUV 미세 공정에 대한 투자 오스틴에 이제 11조 원 정도 원화로 이제 환산을 했을 때 11조 원 정도 이제 투자를 단행을 할 거거든요. 관련된 수혜주들을 이제 열심히 제가 찾아드렸는데 이미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 다 이제 급등세가 좀 나타났고요. 오늘 뭐 디바이스 ENG라든지 엑시콘 같은 종목들, 어저께는 원희가 IPS라든지 유진테크라든지 이런 전공정의 핵심적인 이제 공정을 차지하는 기업들이 주가가 급등했다면 오늘은 디바이스 ENG라든지 엑시콘이라든지 이런 약간 후공정 내지는 약간 주변부에 있는 종목들 쪽으로 수급이 확산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동안에 제가 장비 종목들은 많이 말씀드렸는데 소재 종목은 조금 뜸했잖아요. 오늘 제가 소재 종목도 하나 준비를 해왔으니까 EUV와 관련되어 있는 소재 종목 다음 주를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또 선점해 놓으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종목 리뷰 볼게요. 위메이드입니다. 11월 2일에 언급해 주셨는데 이 종목도 또 그때 목표가 4만 8천 원 제시하신 걸 아주 또 시원하게 뚫어냈거든요. 이게 오늘 지금 목표가 달성하는 종목들을 보면은 네. 업종을 가리지 않고 뭐 제약, IT, 게임 다 지금 급등을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지금 코스닥 시장의 투자 심리가 벌써부터 지금 좋아지고 있다라는 반증이거든요. 위메이드도 제가 11월 초에 주가가 이제 단기 고점 부근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요 구간에서 언택트와 관련된 트렌드는 끝나지 않았다. 게임주들 실적도 좀 좋을 거고 특히 이 위메이드는 소송과 관련된 이슈가 이제 완전히 좀 해소가 됐기 때문에 새로운 이제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신규 게임 런칭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1월 중순이 지나면서 이렇게 꾸역꾸역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오늘 드디어 이제 발산을 한번 해주면서 목표가 4만 8천 원을 터치를 했거든요. 네. 16% 정도 수익이 지금 나고 있는데 게임주 중에서는 제가 단기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게 뭐 역시 대장주 NC소프트도 바닥권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공략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컴투스도 지금 실적이 되게 좋아지고 있거든요. 서머너즈와 관련된 이슈가 여전히 좀 지속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컴투스나 NC소프트 같은 게임주들도 관심권에 한번 놓고 역시나 넓게 보면 이런 것들이 다 언택트와 관련된 수혜주들이다. 코로나19 뭐 백신은 개발이 곧 되겠지만 여전히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상황을 증시에서 이제 지금 빠르게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영민 매니저의 종목 리뷰 잘 들어봤고요. 오늘 바로 문자 사연 또 가보도록 네. 할게요. 매니저님, 오늘은 유튜브 실시간 사연 먼저 한번 네네.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라파스님의 사연이에요. 손실 금액이 지금 1억이 넘는다고 네. 하셔서 제가 채택을 해봤는데요. 라파스 36,000원에 매수
했고요. 손실은 40% 이상. 너무 슬픈 사연이라고 하시네요. 이게 좀 너무 고점 부근에서 매수가 좀 되셔가지고 네. 사실은 이제 주가는 조금 회복이 되고 있는 국면이에요. 손실 금액도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상당히 좀 큰 걸 보니까 네. 아마도 고점 부근에서 비중을 좀 많이 사놓으시고 주가가 좀 빠질 때 물타기도 조금 하셨던 것 같거든요. 36,000원이면 거의 역사적인 고점 부근에서 지금 매수가 돼버린 거기 때문에 네. 조금 안타까운 상황인데 지금 기계적으로 아이고. 손절 매도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네. 2만 원 구간에서 이제 바닥을 한번 치고 터닝이 조금씩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N자형 파동으로 아마 눌림목을 조금 만들 거예요. 워낙 이제 6월 달에 만들었던 시세가 아주 강했고 매물 저항이 조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N자형 파동을 만들면서 이제 반등이 좀 들어올 것 같거든요. 일단은 제가 현실적인 목표 가격은 28,000원에서 3만 원 정도의 이제 반등 목표치를 설정을 네.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 정도 가격까지 올라오면 비중을 좀 줄이면서 손실을 최소화시켜서 매도하고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영민한 투자 문자 사연은 오늘 시간상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네. 우리 영민 매니저가 알차게 준비한 첫 번째 원샷원킬 종목 소개 바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제약바이오 종목인데 57,800원에 네. 3,000당 제약이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약간 하겠습니다. 생소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워낙 또 이제 치료제나 백신과 관련된 이슈만 여러분들이 이제 주목을 하시는데 네. 사실은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들 또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좋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비소세포성 폐암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오스코텍이라는 기업이 연일 지금 사상 최고가 랠리가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알테오젠도 이제 주가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고 실제로 여러분들 완전히 이제 망한 회사처럼 움직였던 헬릭스미스가 유상증자 이제 납입을 앞두고 미국에서 이제 임상 3상이 재개된다는 소식 때문에 어제 그제 이틀 동안 어제는 상한가까지 급등을 했고 오늘도 장 초반에 사실 급등이 한번 나왔거든요. 관련주인 이연제약까지 동반해서 이제 상승이 좀 들어올 정도로 제약 바이오 종목들 전체적으로 이제 수급이 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꼭 치료제 쪽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강력한 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면 반드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3,000당 제약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해드리고요. 네. 요 회사는 원래 이제 안과용 치료제, 저만제라든지 치료제를 개발을 전문적으로 하던 기업이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색깔이 조금 바뀌고 있어요. 바이오시밀러도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 특히나 또 플랫폼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성과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려보면 지난 9월 달에 황반변성 이제 치료제 중에 가장 대표적인 치료제라고 할 수 있어요. 블록버스터 이제 신약이 아일리아라고 하는 신약이 있어요. 요 아일리아의 신약을 바이오시밀러로 이제 지금 바로 3,000당 제약이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지난 9월 달에 임상 3상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 승인을 받기 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대감이 이제 선반영이 되면서 바닥에 있다가 한 6만 원 근처까지 이제 급등을 했죠. 그리고 이제 뉴스가 나오고 난 이후부터 옆으로 이제 약간 좀 행보를 하면서 매물 소화 과정을 잘 거치고 있다. 박스권 행보를 오랜 기간 동안 했기 때문에 이제 재료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주가에는 충분히 반영이 됐고 수급적으로 이제 가격을 조금 들어올려주는 흐름들이 한번 진행이 된다면 상단 돌파 시도가 한번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요. 네. 제가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들 여러분께도 상당히 많이 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플랫폼 기업이 이제 부각될 수 있는 플랫폼 기술이 부각될 수 있는 기업 알테오젠도 강조를 많이 해드렸고 그 다음에 셀리버리 그리고 최근에는 실제로 네. 주가가 네. 바닥에서 이제 반등이 좀 들어오기 시작할 때 이 플랫폼 기술에 대한 기술 이전 가능성 그리고 연구개발 상용화에 대한 가능성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저점에서 이제 튀어 올라오는 종목들이 많았다는 말씀 드렸었잖아요. 근데 3,000당 제약이라는 종목도 역시나 이 플랫폼과 관련된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있는데 제가 요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S패스라는 네. 플랫폼을 지금 개발하고 있거든요. 3,000당 제약이 개발하고 있는 이 S패스라는 플랫폼이 어떤 내용이냐면 네. 쉽게 얘기하면 이 양리물질 전달 체계 알테오젠이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 SC로 이제 변형하는 기술을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이제 잭팟이 터졌잖아요. 네네. 근데 요 3,000당 제약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플랫폼은 뭐냐면 정맥 주사나 플랫폼 형식으로 정맥이나 피하 지방으로 주사를 하고 있는 걸 경구용으로 알약으로 먹을 수 그게 있게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가능할까요? 그게 우와.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왜 이런 것들이 중요하냐면 약물을 어떤 방식으로 투여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우리가 항체가 있는 곳에 얼마나 빨리 도달을 할지 그리고 약물이 얼마나 네, 오랫동안 지속되는 효과를 가질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빨리 연구 개발해가지고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죠. 플랫폼 기술을 개발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전임상 단계가 이제 완료가 됐는데 약효가 발현되는 시간 그러니까 약물을 몸속에 집어넣고
나서 약효가 나타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아주 짧아졌고요. 그리고 그 약효가 지속되는 시간은 오히려 주사제로 넣는 것보다 훨씬 더 늘어났다는 게 이제 검증이 됐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될 수 있는 단계까지 이제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슐린이라든지 GLP-1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적응증에 지금 접목을 하면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많은 제약바이오 기업들, 특히나 이제 초국적 제약 기업들이 본인들이 개발하고 있는 신약을 이 플랫폼을 얹어가지고 양리 물질이 이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입을 하기 위해서 많은 기술 도입을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 와중에 우리가 이제 가장 또 주목을 했었던 기업이 바로 알테오젠과 같은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또 그런 히스토리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삼천당 제약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깜빡했던 S패스를 여러분들은 꼭 기억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매수 가격은 57,800원 말씀드렸고요. 목표 가격은 66,000원, 손절 가격은 51,000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워셔던키 종목으로 삼천당 제약 소개 잘 들어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서브 워셔던키 종목 소개로 가볼게요. 장비 종목은 제가 뭐 거의 공정별로 다 훑어드렸기 때문에 네. 이제 또 소재 종목들을 훑어드려야 될 차례거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종목은 42,100원의 네. ENF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그냥 EUV 투자와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ENF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다. 미국 오스틴에 삼성전자가 11조 원을 투자한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오스틴에 땅을 가지고 있고 공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한국알콜이라는 회사예요. 네. 그 한국알콜의 최대 주주, 자회사, 바로 ENF 테크놀로지의 최대 주주가 한국알콜이거든요. 당연히 직접적인 연관성을 또 가질 수밖에 없고 왜 그러면 한국알콜이 이 큰 돈을 들여가지고 미국 오스틴에다가 지금 땅을 사고 공장을 지어놨겠느냐. 네. 바로 ENF 테크놀로지의 미국 진출을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정말 이제 EUV 공정 쪽에서는 뭐 동진 세미캠이라든지 ENF 테크놀로지가 개발하고 있는 이 강강의 EUV용 포토 레지스트가 상당히 중요도가 지금 높아질 수밖에 없고 아마 내년도에 지금도 뭐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잘 나오고 있지만 내년도에는 실적이 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동진 세미캠이라든지 SK 머티리얼즈와 같은 이런 동종의 경쟁 기업들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는 현저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차트를 여러분들이 딱 열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저점 부근에서 손쉽게 여러분들이 공략을 한번 해볼 수 있는 박스권 하단 공략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 전략 정리를 해드릴게요. 42,100원 현재가로 편입했고요. 목표 가격은 5만 원, 손절 가격은 38,000원 정도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ENF 테크놀로지 설명까지 잘 들어봤는데 제가 잠깐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네네. 있어요. 저 국산화 관련해서도 여기 모멘텀이 있는 걸로 알고 그렇죠. 있는데. 지금 동진 세미캠이 처음에 주목을 받았던 이유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생산하기 힘들었던 EUV 포토 레지스트를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쵸. 정말 이게 좀 힘들어요.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 분명히 시간적인 부분, 비용적인 부분도 좀 들겠지만 앞으로는 분명히 국산화 될 거거든요. 국산화의 천명 역할을 하는 게 동진 세미캠 ENF 테크놀로지다.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니저님, 그러면 오늘 말씀 또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